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새벽에 전격 발표된 니즈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아워 소식 전해드릴 때 1, 2주 후에 니즈7이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1, 2주가 하루 이틀이었었나 보네요. 아무튼 2년을 기다렸던 슈퍼 업그레이드라고 할 만한 내용이 출시됐습니다. 먼저 니즈7 발표와 함께 공개된 데모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踏み出そう誰も知らないまだ見ぬ冒険へと果てのないストーリーをまた紡いでく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영상이죠. 저 영상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모두 다 니즈7에서 생성하였고 그것을 미드저니 비디오를 활용해서 클립을 만든 다음에 편집을 하고 음악을 추가한 거예요. 편집 부분이 들어간 걸 니즈에서 저렇게 음악까지 생성된다 라고 오해는 하시면 안됩니다. 니즈7 같은 경우엔 현재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프롬프트에 니즈7을 추가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세팅창에서 버전에 보면 맨 아래쪽에 니즈7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창에서 니즈7을 선택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런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니즈 모델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선명한 결과물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니즈 잘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특별히 뭐가 다르지 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즈7이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가 돼서 저도 아직 그렇게 많이 사용해 본 게 아니어서 니즈7 업데이트 소식을 알린 니즈저니 블로그 글들을 중심으로 니즈7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더보기에 남겨져 있으니까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즈7의 가장 큰 업데이트 사항은 수정처럼 맑은 투명도입니다. 왼쪽 이미지가 니즈6으로 생성한 이미지고 오른쪽 이미지가 니즈7로 생성한 이미지인데 니즈6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잘 나오는데 특히 눈동자 부분이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니즈7 같은 경우엔 눈동자의 디테일이 굉장히 높아졌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니즈로 작업하셨던 분들이 늘 하는 말이 눈동자는 다 손으로 직접 다 손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니즈7 같은 경우엔 수정을 최소화할 정도의 결과물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프롬프트 반영도입니다. 프롬프트에 한 쌍의 큐브라고 하고 빨간 큐브는 왼쪽에 있고 파란 큐브는 오른쪽에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가 한 번에 나옵니다. 미드저니로 이미지 생성해 보신 분들은 왼쪽 오른쪽이 잘 반영이 안 돼서 여러 번 생성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프롬프트를 반영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런 만화적 상상력이 들어간 이미지는 잘 안 만들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손과 발이 2개밖에 없다는 걸 지켜야 되고 프롬프트에서 4개의 팔이라고 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잘 못 만들었었는데 니즈7에서는 한 번에 4개의 팔이라고 써주면 이런 식으로 만화적 상상력이 들어간 내용이 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보면 굉장히
잘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캐릭터를 만들려면 이상한 괴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 추가해 줘야 되고, 그렇게 이상한 괴물로 나오다 보니 손가락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만화적 상상력에 팔 4개와 손도 굉장히 잘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드저니 7 모델 같은 경우엔 사용자가 원하는 걸 더 정확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감성적인 프롬프트가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니지 7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시면 프롬프트에는 굉장히 충실한데 프롬프트 내용만 너무 충실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배경에 대한 묘사가 특별히 없는데, 예전에는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배경도 적당히 그려줬었는데 이제는 딱 프롬프트에서 써진 내용만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확한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더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의 감성적인 프롬프트라고 말하는 게 인물만 적당히 묘사하고 배경은 이 인물에 맞춰서 알아서 생성되기를 원하는 프롬프트였는데 제가 잘 쓰던 거죠. 이제는 프롬프트에서 지시한 내용만 정확하게 표시되고 지시하지 않은 내용은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니지 같은 경우엔 좀 과한 상상력이 있는 모델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후 작업에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할 내용입니다. 스타일 레퍼런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니지 7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V7 이후에 나온 sref의 새 버전을 니지에서 사용할 수 없었고 이전 sref 코드를 사용했었는데, 드디어 V7에서 사용하는 sref 코드를 니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sref 코드를 V7과 니지에서 각각 생성해 보시면 이런 만화 캐릭터가 나오는 sref 코드도 보다 더 애니메이션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회화 일러스트 스타일 같은 경우엔 같은 느낌을 니지 감성으로 풀어서 애니메이션에 좀 더 어울리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개성이 강한 아트웍 스타일의 sref 코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 아트적인 개성에 애니메이션적 특징을 더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잘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진행하다가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개성 있는 sref 코드를 사용하면 애니메이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스타일의 개성만 반영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3D 애니메이션 피규어 스타일이 나오는 sref 코드 같은 경우엔 보다 애니메이션스러운 3D 피규어가 좀 더 잘 나옵니다. sref 코드 중에 V7에서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이긴 한데 조금 과한 스타일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코드들도 니지에서 실행되면 너무 과한 부분을 줄이고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잘 맞는 톤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개성이 강한 카툰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만화적 스타일을 더해서 조금은 개성이 둥그러진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런 sref 코드에서 이런 쪽이 좋다고 하시면 V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느낌의 만화적 요소를 좀 넣고 싶다고 하면 니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택의 폭이 2배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 제가 했었던 말이, 그림은 참 잘 그리는 애가 그리긴 했는데 만화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만화를 좀 흉내낸 그림 잘 그리는 애 작품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림 잘 그리는 애가 만화도 많이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실제 현업에서 활용하기에는 이쪽 톤이 좀 더 잘 어울리고, V에서 생성된 결과물 같은 경우엔 좋긴 한데 뭔가 좀 부족한데 라는 느낌이 좀 강하죠. 기존 스타일 익스플로어에 장착된 모든 sref 코드가 니지에서 모두 작동합니다. 니지 sref 코드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다루긴 할 건데, 기존에 모아놓으셨던 sref 코드들을 니지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테스트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소소하게 42억 개밖에 안 되니까 차근차근 만들어보면 되겠죠. 니지 7 같은 경우에 전 기능이 오픈된 게 아니고 일단 생성 모델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곧 발표된다고 예정돼 있는 게 CREF가 있는데 아마도 OREF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현재는 니지 7로 설정을 하시고 이미지 첨부를 확인해 보시면 비디오와 이미지 프롬프트, 스타일 레퍼런스만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여기에 OREF가 추가될 겁니다. 더 업데이트 될 내용 중에 프로필 코드가 있습니다. 현재는 니지 7 프로필 코드라고 해서 니지 7 글로벌 프로필을 만들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이걸 실행시켜서 이미지 랭킹을 실행시켜도 니지 7용 프로필 코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P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파라미터 자체가 실행이 안 됩니다. 프로필 파라미터 기능 자체가 장착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프로필 코드와
무드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ORF와 프로필 코드와 무드보드 같은 경우엔 개발 자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기보다는 모델이 업데이트되고 나면 사용자들이 몰려서 서버 부하가 올라가는데 너무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탑재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서버 부하 컨트롤이 힘들어서 일단 기본적인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서버 운영에 최적화를 하고 이후에 차근차근 업데이트 될 걸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새 모델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서버 안정화까지 2-3일 정도 걸리는 걸 고려했을 때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정도에 니즈 관련돼 있는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게 예상됩니다. 이건 니즈 기능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영상으로 다룰 내용에 대한 예고입니다. 프롬프트로 이런 컷 만화를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일관성을 보시면 굉장히 일관성이 높은 그리고 애니메이션적 구성 요소인 이런 치비 캐릭터도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대사가 좀 엉망이긴 한데 일단 니즈에서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과 이렇게 만든 내용을 나노 바나나에서 대사를 수정하는 방법을 니즈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 될 내용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 하고 니즈7 블로그에 보면 이후에 좀 복잡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건너뛰고 니즈7에서 굉장히 잘 작동하는 매직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직 키워드 같은 경우엔 애니메이션 스크린샷입니다. 니즈7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애니메이션 스크린샷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피사체는 디테일이 높은 선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고 배경 같은 경우엔 면으로 이루어진 아웃포커싱된 결과물이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배경 작업과 캐릭터 작업을 따로 해서 합성을 하는데 두 번의 작업으로 합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감 있는 결과물이 이전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니즈7의 애니메 스크린샷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사용하시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배경과 피사체가 깔끔하게 분리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기존의 니즈 사용자들이 이런 거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됐었는데 니즈7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프롬프트에 키워드 몇 개 추가하면 우수한 결과물이 잘 나옵니다. 이 이미지 표지에서 사용된 이미지인데 확장을 한 이미지 배경에서 보시면 면으로 이루어진 배경과 선으로 이루어진 캐릭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또 다른 키워드는 미니멀리스트 그래픽 로고라는 키워드입니다. 같은 프롬프트에 미니멀리스트 그래픽 로고라는 키워드를 추가하면 이런 결과물이 쉽게 나옵니다. 한층 더 단순해진 이런 결과물도 쉽게 나옵니다. 니즈는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니즈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엔 100개의 요소들로 만들어지고 한두 개가 에러 나더라도 나머지 98개의 요소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에러난 한두 개가 별로 티가 나지 않는데 이런 단순한 이미지 같은 경우엔 구성하는 요소가 10개 미만이고 여기서 한두 개가 에러날 때 전체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예전에 니즈6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심플한 이미지들이 잘 안 만들어졌는데 니즈7에서는 잘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블로그 내용에 보면 선과 면의 결합에 관련되어 있는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니즈7이 잘하는 장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인물에 대한 묘사고 이 부분이 행동에 대한 묘사고 이 부분이 배경이죠. 행동과 인물에 대한 묘사가 많이 돼 있어서 피사체와 행동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게 표현이 되었고 반면 배경에 대한 묘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배경은 흐린 아웃포커싱이 된 결과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존에 니즈6 써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 건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니즈7에서는 배경 묘사의 정도와 피사체 묘사의 정도를 조금만 조절하면 이런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경 묘사를 조금만 더 추가하게 되면 피사체의 선 스타일과 배경의 선 스타일들이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경 묘사를 간단하게 해주면
깊이감이 느껴지는 결과물이 나오고 배경 묘사를 좀 더 자세히 해주면 깊이감이 없는 플랫한 2D 결과물이 잘 나옵니다.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의 깊이 차이가 나는데 그 깊이 차이 조절을 프롬프트에서 간단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니즈7의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이번 시간엔 니즈7 발표에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가 돼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못해봤어요. 아직 기능도 모두 다 나온 상태는 아니어서 활용을 위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적당히 좀 써보고 기능 업데이트 되는 대로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 2주 정도는 니즈7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 게 예상이 되네요.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는 소리질러입니다. 와. 개인적으로 니즈7을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아직 다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니즈7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업데이트된 지 몇 시간 안 돼서 서버 상태도 많이 버벅이긴 하는데 서버 상태는 하루 이틀이면 안정화될 거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고민하지 마시고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드저니가 그렇듯이 이미지를 많이 봐야 눈에 익숙해지고 대략적인 감이 잡힙니다. 니즈는 니즈만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활용해 보시면 그 특징들이 눈에 잘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은 니즈와 함께 감탄의 함성을 지르시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 소리질러를 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h,